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용원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일본과 중국 감정평가 제도 및 동향 연구입니다. 금년 5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주관으로 한중일 국제교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본 과제는 해당 국제교류를 맞이하여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일본 감정평가 제도와 기준 그리고 시장 현황을 살펴본 뒤 중국의 감정평가 동향을 제도와 자산평가법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재편과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감정평가 산업 또한 평가 대상의 다변화와 신기술 도입이라는 대내외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중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 제도 및 산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963년 부동산 감정평가법이 제정 이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의 개혁 개방 이후 감정평가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현재는 사적 평가 시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이한 발전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 감정평가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50년대 후반 고도 경제 성장기에 토지 수요 급증과 투기 문제, 그리고 집가 급등 문제를 겪으며 일관된 부동산 가격 기준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1963년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 감정사의 독점적 지위와 전문성을 법적으로 인정을 했고 1969년에 지가공시법을 통해 체계적인 가격 정보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감정평가 대상이 부동산에 한정됐다는 점이 국내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감정평가법의 법적 기반을 두고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과 함께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평가 기준 외에도 가격 등 조사 가이드라인, 재무제표용 가격조사, 증권화 대상 부동산의 재평가, 그리고 해외 투자 부동산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실무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일본 부동산 감정사 협회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과 가격 등 조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우리 실무기준 해설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이후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우리나라 실무기준이 2014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기준이나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 구성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에서는 가격 형성 요인, 그리고 제반 원칙, 평가 방식과 절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강론에서는 가격과 임료, 증권화 대상 부동산 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가격 등 조사를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을 따르는 감정평가와 기준을 따르지 않는 가격 등 조사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따르는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정식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 등 조사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탁상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부 회계 목적이나 리츠의 재평가 등과 같이 참고용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문화하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의 평가, M&A 등 회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제표용 가격조사 기본 방침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칙적 시가산정과 간주 시가산정을 구별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도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감안하여 해외 투자 부동산 감정평가 가이드라인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지 감정인과 일본 부동산 감정사의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감정인을 선임하고 또한 그들의 보고서를 검증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실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자격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2단계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합격률을 보면 1차 시험이 약 35%, 2차 시험이 약 15%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등록 현황을 보시면 부동산 감정사의 경우 현재 약 9,800명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일본 법 제정, 감정평가에 관한 법 제정 이후 등록된 부동산 감정사 전체를 이제 국토교통성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가 실무적으로 문의했을 때는 현재 실제 종사자 수 같은 경우는 약 5,000명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규모를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약 659억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목적별로는 증권화 부동산 평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평가 시장이 2024년 1조 규모를 돌입한 점은 가장 놀랄만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 쟁점 및 관련 연구 동향으로는 ESG, AI 등 지속 가능성과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관심사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평가 산업의 부흥을 위해 향후 부동산 감정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업계 성장이 일본 같은 경우 매우 더딘 상황에서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신규 인재 영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관심사가 연구로 이어진다라는 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서는 이제 전문직 중에서 감정평가사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점도 일본과 국내의 대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토지 사용권이 상품화되면서 감정평가 제도가 도입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부동산 관련하여는 토지평가사와 부동산평가사가 분리되어 있었으며 자산은 자산평가사가 따로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허나 2016년 자산평가법 제정과 함께 부동산평가와 자산평가의 경계가 다소 허물어지고 2021년에는 기존 토지평가사와 부동산평가사 자격이 통합되는 등 감정평가에 관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대상이 부동산에 한정되는 일본과 달리 중국의 감정평가 산업은 부동산평가와 자산평가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토지평가사와 부동산평가사, 자산평가사 이렇게 3분위 체계였으나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평가사와 자산평가사 이원화 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기준을 부동산평가 기준과 자산평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평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평가 규범을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에 더해 부동산 담보 평가나 수용 평가 그리고 역사 건축물 평가 등 업무 유형별로 별도 지침을 두고 있어 실무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보여집니다.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평가의 개념 확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6년 제정된 자산평가법을 중심으로 자산평가 기본 준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본 준칙에는 총칙과 기본적 사항, 평가 절차나 보고서 작성 등 일반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밖에도 이제 기업 가치나 무형 자산, 부동산, 기계 설비, 산림자원 등 다양한 자산 유형별로 실무 준칙과 평가 지침을 다층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 자산평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 유형에 대해 종합적인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술품 감정평가와 같이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그리고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다양한 자산 유형에 대한 평가 기준 체계는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이원화된 평가사 자격제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연자원부와 건설부 공동소관의 부동산 평가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부동산과 토지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재정부 주관의 자산평가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나 무형자산 등 포괄적인 대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평가사 같은 경우는 공적 시장을 중심으로 초기 성장을 해왔고 현재는 자산평가사 시장이 사적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경우 중국 CIREA 측과 긴밀히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월 국제교류도 CIREA 중심으로 중국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부동산 평가 관련된 자료는 CIREA 측을 통해서 공유받고 있지만 자산평가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자료라서 신뢰도 있는 자료로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 업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중국 자산평가사 협회와도 교류를 확대해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중국 자산평가법 제정은 감정평가라는 큰 산업체계 하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법률에서 평가 대상을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기업가치 등으로 폭넓게 명시함으로써 자산평가사의 업무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산 유형별로 특화된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통합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자격제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3국을 비교하는 연구 성과를 이제 하나의 표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평가 대상이 부동산에 한정되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 같은 경우는 표준 감정평가업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부동산 평가사와 자산 평가사 이원화된 체계로 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가치평가라는 하나의 큰 틀 아래에서 평가 대상의 외연적 확대를 우리가 앞으로 구상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자산평가 관련 자료를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평가 산업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는 이처럼 일본과 중국의 특장점을 답습하여 산업 성장 전략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저희 기본과제란에서 그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